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원자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할 건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원자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고 특정한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원자에게 전하는 크기랑 전자의 총 전하는 크기가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를 기억을 하고 이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은 결국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하는데, 전하의 종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양음이 있기 때문에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양전하를 띠는 이온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자,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음전하를 띠는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하를 이야기할 때는 양으로 써도 되고 플러스로 써도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음전하는 음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로 써도 된다라고 했지만, 이온을 나타낼 때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아니라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원자의 전하량이 변해서 이온이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당연히 원자 핵보다는 전자가 훨씬 잃거나 얻기가 쉽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온이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온의 형성 과정과 음이온의 형성 과정을 볼 텐데요. 양이온의 형성 과정을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원자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나타난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음이온의 경우에는 원자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전자 한 개가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온의 형성 과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라고 했을 때 원자의 전하량 크기랑 전자의 총 전하량 크기를 비교했던 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자 핵의 전하량 크기가 전자의 총 전하량 크기보다 더 크겠죠. 왜냐하면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양 전하를 띠는 원자의 전하량 크기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 설명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음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에게 전하량 크기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총 전하량 크기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등호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줄다리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힘이 대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양이온의 경우에는 전자가 한 명 빠졌죠. 전자가 빠지면서 양 전하의 힘이 더 세지고 줄다리기에 줄이 끌려오는 것처럼 플러스 쪽으로 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이온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온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온, 음이온 모두 원소 기호를 쓰고 전자를 잃는 경우에는 플러스, 얻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데 1은 전자 한 개를 잃었다는 뜻이고 2는 전자 두 개를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부호 앞에 있는 숫자는 전자를 몇 개 잃거나 얻었는지를 나타낸다 라는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부호가 숫자 앞에 오지만 이온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부호 앞에 숫자가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로 나타내는 게 맞고 Mg 플러스 2로 나타내는 건 틀렸습니다. 알겠죠? 항상 이온식을 나타낼 때는 부호 앞에 숫자가 와야 되는 걸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름을 나타내는 게 조금 다른데 양이온은 간단합니다. 원소 이름에 바로 이온을 붙이면 되니까 얘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트륨 이온. 자,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다가
뭐뭐화 이온을 붙여주는데 단 소로 끝날 때는 소를 빼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O2-는 산소 플러스 뭐뭐화 이온이라고 불러줘야 하는데 소로 끝나기 때문에 소를 빼고 산화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 예시를 더 보면은 Cl-는 염소이지만 소를 빼야 하니까 염화 이온이라고 하고요. F는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은 소로 안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을 토대로 다양한 이온의 이름을 알아두어야 되는데 양이온의 경우는 원래 알고 있는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건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가 아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다원자 이온이어서 우리가 금방 배운 규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암모니아가 떠오르죠. 실제로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에 수소 이온이 붙은 경우여서 이름도 비슷하게 암모늄입니다. 이렇게 외워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이온을 보면 염화이온부터 아이오딘화이온, 황화이온은 우리가 금방 배운 간단한 경우이고 수산화부터 과망가니즈산 이온의 경우는 따로 외워둬야 합니다. 특히 수산화 이온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외워둬야 하고요. 자, 밑에 탄산부터 과망가니즈산은 화가 아니고 산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큼한 맛이 나는 걸 산이라고 배웠죠. 실제로 이 세 가지는 탄산, 황산, 과망가니즈산이라는 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뭐화 이온이 아니고 탄산이온, 황산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특이한 경우만 외우면 나머지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줬는데 이온식에서 부호 앞에 있는 숫자들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줘서 그 숫자들이 왜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 주목해야 될 것은 헬륨과 네온이 있는 요 제일 끝에 있는 이 줄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자, 이 원소들은 우리가 단원자 분자로 배웠어요. 단원자 분자는 분자인데 하나의 원자 상태로 독립적이고 성질을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원소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는 이 라인을 이상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원자 핵의 전하량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아지는 방향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원자 번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도 되고요. 일단 리튬은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3개입니다. 자, 그런데 리튬과 가장 근접한 헬륨을 보면은 헬륨은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 전자의 개수가 2입니다. 자, 리튬도 마찬가지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줄에 있는 원소와 닮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잃어서 헬륨과 비슷한 전자를 가지게 되던가 아니면 전자 7개를 얻어서 네온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자 한 개를 잃는 게 전자 7개를 얻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겠죠. 자, 그래서 리튬은 이온 상태일 때 전자 한 개를 잃는 리튬 플러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결국 이 줄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전자 한 개를 잃는 것을 선호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인데 이런 것들은
전자 두 개를 잃었을 때 헬륨, 네온, 아르곤 줄에 있는 원소들과 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잃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따라서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이온식에서는 E+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알루미늄 또한 전자 세 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개수의 전자를 가지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3+로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 줄은 사실 분기점이에요. 네 번째 줄은 네 개를 잃거나 네 개를 얻어야 되는데 두 개가 동등하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네 개를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개를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질소와 인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전자를 잃는 것보다는 전자를 얻는 게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전자 3개를 얻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산소와 황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얻는 것을 선호를 하고 플로린과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 1개를 얻는 것을 선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식을 나타내 보면은 산소와 황은 전자를 2개씩 얻은 형태, 플로린과 염소는 전자 1개씩을 얻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규칙성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온식 외울 때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안타깝게도 원자 번호 20번 이상인 것들과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온이 실제로 전하를 띠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수용액,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에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전기가 통하게 되면은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극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관찰을 하면은 띠고 있는 전하의 종류가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수용액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라색의 과망가해산 칼륨 수용액이고 두 번째는 파란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자, 각각의 수용액에는 두 종류의 이온이 들어있지만 색을 나타내는 것은 과망가해산 이온과 구리 이온입니다. 나머지 이온들은 포함은 되어 있으나 색을 띠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흰 종이에 플러스를 표시하고 페트리 접시 중앙이 플러스 표시의 정중앙에 오도록 페트리 접시를 놓습니다. 페트리 접시 양쪽 끝에 금속판을 고정한 다음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자, 여기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뒤에 실험 내용을 보면은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몇 방울의 수용액을 떨어뜨려 줄 건데 유리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금속판과 몇 방울 떨어뜨려 놓은 수용액 사이에 간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간격으로 인해서 마치 전선이 끊긴 것처럼 전기가 잘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질산칼륨 수용액을 페트리 접시 밑에 깔아줌으로써 금속판과 색을 띠는 이온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필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는 전기를 흐르게 하면서 떨어뜨린 수용액과 반응하지 않고 색을 나타나지 않아 수용액의 색이 이동하는 방향을 관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준 다음 페트리 접시 가운데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대신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실험을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은 과망간 이상 칼륨 수용액을 사용했을 때 보라색은 플러스 극적으로, 황산고리 수용액을 사용했을 때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봤듯이 보라색을 나타낸 이온은 과망간이지 산 이온이었고요. 과망간이 산 이온이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과망간이지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하를 띠는 이온이라는 것이고, 황산고리 수용에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파란색을 나타내는 구리 이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과망간 이상 칼륨 수용액에서 칼륨 이온과 황산고리 수용액에서 황산 이온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두 이온은 색이 없어서 관찰이 되지 않을 뿐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황산 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해보면 전극을 걸지 않았을 때와 달리 전극을 걸게 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학습지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수용액에서 이온의 이동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왜 하필 질산칼륨 수용액을 썼는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칼륨이온과 황산이온, 그리고 질산이온과 칼륨이온 또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자 띠고 있는 전하와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반대 전하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까지 배워봤는데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니까 이 내용 잘 기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